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장신대와 한신대 등 주요 신학대학들이 이달로 예정된 학위 수여식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선명을 재림 메시아로 신봉하는 통일교 측에서 수여하는 선학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반 전 총장은 과거 신천지 측과도 접촉하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 이번에도 비난이 예상됩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강경민 목사를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CBS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에 나선 가운데 주요 신학대학들도 이달 예정된 학위 수여식 등 대규모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입국을 최대한 늦출 것을 권고하고 개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주요 신학대학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학위 수여식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8월 중순 이후 학위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취소했습니다. 필요한 안내 자료는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개강도 2주 늦춰 다음 달 16일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장신대는 이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학사 일정 변경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예방 조치로 졸업 예배와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서울신대는 그러나 졸업 대상자가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졸업을 기념하기 원하는 경우 학위 가운을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교내 일제 방역에 나선 한신대학교도 졸업 예식과 입학식 등 이달에 예정된 학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올해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45명 가운데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감염병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급적 입국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도 중국인 유학생 123명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백석대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재학생들에게 중국 교육부의 지침대로 오는 23일까지 입국을 자제해 줄 것을 개별 권고했다면서 그 이전에 입국하는 학생들에 대비해 학교 밖에 별도의 격리 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교환학생 파견은 취소하고 크리스천 신입생 수련회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학위 수여식과 입학식은 진행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총신대학교는 학부와 일반대학원의 학위 수여식은 취소하기로 했으나 신대원 학위 수여식은 취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학위 수여식을 열기로 한 감리회 신학대학교는 아직 취소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들의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련회 등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의 연기나 철회를 당부한 데 이어 중국 유학생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대학 자율로 개강을 연기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문선명을 재림 메시아로 신봉하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통일교가 주는 선학평화상을 받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반 총장의 이번 수상으로 과거 사이비 종교와 연루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일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단 신천지에 이어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연거푸 터지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재직 당시 이단 신천지와 통일교 인사들과의 교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LA 한인신문 썬데이 저널은 반기문 팬클럽 반딧불이와 통일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국내 시민운동단체인 대선후보 검증위원회가
신천지와 통일교, 단올드 등 사이비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유지를 담고 있는 선악평화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통일교와의 관계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선악평화상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리더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악평화상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12명의 선악평화상 수상자를 배출해 왔는데 한국인으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처음이며 특별상 상금만 해도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에 달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시상식에서 한 학자 총재님께 이 공로를 돌리고 싶다며 한 총재님은 오랫동안 세계 평화, 세계 시민권,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를 지지하는 노력을 해오셨다고 공로를 한 학자 총재에게 돌렸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낸 인물이 문선명과 한 학자 총재를 신격화하고 통일교 왕국인 천일국의 국가 복귀 교리를 강화하는 자리에 나선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 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강경민 목사를 만나서 교회가 왜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또 지금 같은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평화통일운동에 힘써 왔는데요. 예. 교회들이 평화통일운동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신앙적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그 통일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예. 일종의 그 민족주의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또 남과 북은 하나 돼야만 서로 공존공영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실리주의적인 또 그런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모든 에너지를 포용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창조하시고 구별하셨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런 신앙적인 근거야말로 민족주의적인 열정이나 또 그런 실리주의적인 입장을 포용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창조하셨고 우리 민족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믿음,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통일의 열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운동을 하면서 이제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북한에 이제 교회 세우기 운동, 이런 운동들 많이 펼쳐왔는데, 혹시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화 과정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 아주 근본적인 과제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언제든지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게,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신, 그 사랑의 운동을 먼저 펼치는 게 앞으로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초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교회가 이제 통일운동을 펼쳐오면서 이제 좀 수정하거나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좀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건 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 이제 통일운동의 그런 어떤 그 전환점 혹은 반성,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을 너무 이렇게 동정의 대상, 조금 더 뭐 발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도주의적인 지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더 다듬은다면 남과 북이 공존, 공영, 공생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북한 지원의 그 방향을 좀 바꾸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꽉 막혀 있는데요. 이럴 때 교회가 역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북한도 지금은 이렇게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예. 혹은 뭐 작은 도움 이런 건 북한이 또 자존심상 거절하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북한의 80% 북한 교역의 80% 정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중국과 단절할 수도 없을 거고 또 교류를 활발히 하자니 이게 전염병 문제를 어떻게 속수무책일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도움의 길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열어간다면 남과 북의 어떤 그 교착 상태에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뭐 그런 기대감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함께 도울 수 있는 길을 교회가 좀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그 평화통일연대 상임 대표를 맡아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이 북한 나무 심기 운동을 위해서 북한에 양묘장을 건설해 주는 일. 이것은 지금 뭐 상당히 진척이 되기도 했고 또 진척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남과 북의 문제를 넓게 봐가지고 북한, 남한 그리고 중국과 일본 이 동북아 4개국이 여러 그 국가적인 이익들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이 동북아 4개국이 서로 공존 공영의 틀을 만들어 가면서 남과 북이 이렇게 공생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해 가는 그런 일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군경교정선교부가 순천에서 소방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중부교회에서 열린 신년 부흥성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 군경교정선교부가 군경교정 소방 분야의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부장 전명기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전 중부교회가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신년 축복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신년 축복 부흥성회는 이 혼탁한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우고자. 이번 부흥성회는 지구촌 미니스트리 네트워크 대표인 이동원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정기 지방회와 지역 교계들의 조찬 기도회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경기중앙지방회가 제77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안산중앙선결교회 박성수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방회장으로서 2020년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 선결 복음의 능력으로 중생 선결 신유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변화되며 부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청주지방회는 지방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청주태성교회 정정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정정회 목사는 취임사에서 회원들과 서로 협력해 지역과 지방회를 잘 섬기고 복음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CBS 운영이사회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척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그리고 지역 복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이 복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교연으로 또 우리 순천시를 또 시민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순교연이 되기를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순천 지역 복음화와 발전 그리고 교계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과 경북 동해안은 오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 일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